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혈처를 막지 마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집안에 재물의 혈처가 막히면 그 집은 가난하게 살 것이요, 또 행복의 혈처가 막히면 항상 불화와 갈등이 생길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가난도 부유함도 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것만은 막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가난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물운이 쌓이고 모이게 만드는 혈처가 몇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주방이며, 그 중에서도 싱크대 위, 즉 화구와 싱크대 볼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집은 가난해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또 지금껏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앞으로 가난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곳에는 그 무엇도 올려두지 마시고, 특히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두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이곳의 조명은 밝을수록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주방이 어두우면 절대 그 집에서는 재물운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되며, 아예 간혹 그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여 주방은 가능한 밝고 환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싱크대 위,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은 무조건 밝아야 하며, 또한 싱크대 볼 주변은 항상 최대한 밝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는 풍수에서 주방을 상징하는 것이 수호행이고, 그리고 이 싱크대 볼 주변은 유독 수호행이 강한 곳이라 이것에 대비하여 화호행의 기운이 반드시 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러한 거예요. 네, 수호행에게는 화호행이 재성, 즉 돈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여 요즘의 건축에서는 주방을 가능한 밝게, 환하게, 그리고 산뜻하게 만드는 것이 대세인 것이죠. 여러분, 주방 싱크대 위를 밝게 만들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조만간 큰 재물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쌀은 절대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은 무조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절대로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혹 조그마한 쌀통을 싱크대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는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무조건적인 원칙이 비어있는 곳은 차게 되고, 또 넘치는 곳은 다시 비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 싱크대 위에 재물운을 상징하는 쌀이나 물이 항상 놓여져 있다면 이곳으로 흐르는 재물운은 그냥 흘러나가버리게 되며, 그 재물운은 절대 쌓이거나 모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쌀 자랑하는 며느리 집안 망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부뚜막 위에 쌀을 올려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쌀은 아래로 내리시고, 또 물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꺼내어 드시도록 하세요. 물론 정수기가 있어도 화구와 싱크대 볼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식재료를 이곳에 늘 올려두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재료는 신선함이 원칙이라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물론 요리를 위해 식재료를 잠시 꺼내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이것들을 오랫동안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역시 식복, 즉 재물복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것들이 싱크대 위에 가득 올려져 있게 되면 그 집에는 절대 더 이상의 재물복이 쌓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대 위는 가능한 비우세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이곳에는 무엇이라도 올려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위는 어디든 생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주방에 생화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특히 이것이 싱크대 위에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생적으로도 좋지 못할 뿐더러 이것은 풍수적으로도 최악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생화에서는 무조건 미생물이 생기게 되며, 또 이것이 조리할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풍수적으로도 물이 줄을 이루는 곳에 이 생화는 그 기운들을 모두 흘러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 재물이 쌓이고 모이지 않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가정은 항상 버는 만큼 나가는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 주방의 화구가 바로 재물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방을 상징하는 수호행과 화구를 상징하는 화호행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또 대립을 이루어 서로 모이고 쌓이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위에 먹고 남은 음식 절대로 올려두지 마세요. 물론 누구는 에이, 그런 집이 어딨어 라고 말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집 많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침에 끓이신 국이나 찌개가 남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맞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이것을 냉장고 속에 넣었다가 그것을 드실 때 꺼내서 끓여서 드시거나 데워서 드십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시 데워서 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얼마나 먹을 만큼만 요리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끼는 마음, 버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 후자와 같은 분들은 많은 음식들을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작은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주방에서는 먹을 만큼, 소진이 될 만큼 그 양만큼만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 냉장고가 없었던 과거에도 부뚜막을 보면 그 한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고, 또 이것으로 부자가 될 집과 그렇지 못할 집을 구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궁궐에서 왕이 먹었던 음식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풍수였습니다. 네, 수십 가지의 음식을 하여도 남는 것은 모두 궁녀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끼는 마음, 무엇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가정에서는 절대 부유함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셨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풍수에서의 원리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칼이나 가위 등은 꼭 그 끝이 보이지 않도록 보관을 하세요. 여러분, 칼이나 가위 등의 그 끝이 날카로운 것은 무조건 서랍에 넣어두시거나 칼꽂이에 꽂아 두셔야 합니다. 네,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방에 날카로운 것들은 가난을 만드는 도구라고 말이죠. 하여 현대에도 부잣집들에서는 대부분 끝이 둥근, 그리고 끝이 날카롭지 않은 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방에 칼이나 가위 등의 끝이 날카로운 것들은 절대 싱크대 위에 그냥 두지 마시고 가능한 칼꽂이에 넣으시고 아니면 서랍 안에 넣어두시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싱크대 위에는 절대 돈과 관계되는 것들을 놓아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곳은 재물운이 흐르는 혈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돈을 상징하는 쌀도 올려두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지갑이나 그 외 돈과 관계되는 것들, 즉 비싼 물건들을 이곳에 올려두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라면 비싼 것이 있어서 나쁜 것은 절대로 없으며, 또한 이곳 주방에 부티나는 것이 있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장식을 위한 것, 사용하지 않는 것들, 또 그 외 주방과 관계없는 것들은 비싼 것을 절대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네,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부엌이고, 이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